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정부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 과천청사로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계획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과거의 나열식 보고에서 벗어나 핵심 정책을 정해 집중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누구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시급한 과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면서 기초 연구 투자가 부족해 일본인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고 통신비도 높아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 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 22개 부처를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31일까지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100일간의 인사 참사가 벌어졌다고 집중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수석은 업무적 특성으로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야당이 계속해서 조 수석의 불출석을 문제 삼자 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답변할 사안이 있다면 출석 여부를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실장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거치와 관련해 무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농해수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일제히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요? 네,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류영진 식약처장을 향한 사퇴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류 처장의 업무 파악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류 처장은 식약처의 전 직원이 사퇴 수습을 위해 충실히 업무 수행을 해왔다면서 식약처가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국정 현안점검 회의에서 자신을 질책한 것에 대해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 아니냐며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살충제 계란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정부를 상대로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를 맡아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지난 정부 당시 민간이나 학계에서 살충제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가 지저분하다는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에서 나온 계란 중에 20%만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15일에서 18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농장 49곳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생산한 폐기 대상 계란은 4,210만 개입니다.
식약처는 유통 과정을 추적해 20일 자정까지 451만 개를 직접 수거,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미집계 회수 물량까지 합하면 부적합 살충제 계란 중 15에서 20%가 관리 하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지만 나머지 물량은 행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겨울 우리나라를 덮친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로 전국 산란계를 대량으로 처분한 것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큰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에 살아남은 늙은 닭들이 병해충에 시달리자 산란계 농가들이 살충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AI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던 작년 12월 전국에서 1,700만 마리에 달하는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치솟자 정부는 닭의 계란 생산 기간을 5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산란계 생산 주령을 현재 주로 68개월 8주령인데 최대한 연장을 해서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을 하고 그 외 한 30주 정도 추가로 계란을 생산하는데 계란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AI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AI 여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살처분을 한 농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AI는 6월 말까지 지속됐습니다. 병아리 입식이 늦어지면서 늙은 닭들이 알을 낳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유독 무더웠던 날씨에 진드기와 이도 들끓었는데 병충해에 취약한 늙은 닭 피해가 컸습니다. 계란값은 AI가 한창일 때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 판에 7,000원에서 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 정도 비싼 값입니다. 축산 현장에선 살충제를 써서라도 늙은 닭이 계속 알을 낳게 하고픈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당시 코앞에 계란값 잡겠다고 실시한 정책이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단발성 대책 대신 가축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의료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살충제 계란 위해성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상황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특히 장기적으로 살충제 계란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닭 외에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삼계탕용 닭고기, 노게,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먹거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퇴임 뒤 일정 기간 친환경 인증 민간기관에 재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미군의 핵심 수뇌부 3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과 전략사령관 그리고 미사일 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오늘 오후 경기도 오산 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이 동시에 방한한 데 이어 한자리에서 기자회견까지 가진 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에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체계 MD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과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태평양 작전 지역을 관할하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외교적 해결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외교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도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고 치명적이지만 우리가 대응할 경우 북한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외교, 경제적 수단을 통해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미군 핵심 수뇌부 3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발사된 헬기에 기지 추가 반입을 포함한 사드의 완전 배치를 조속히 촉구하는 메시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행사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여서 냉각된 한중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달 24일 러시아로 출발해 이튿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강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러시아 측과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회담은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과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휘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강 장관은 러시아 출국일과 같은 날 열리는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중국 대사관 측 행사에는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주중 한국 대사관의 기념 행사에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년 전 20주년 기념 행사 때는 한중 외교장관이 각각 상대국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드 문제로 급격히 냉각된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양국의 통상수장이 직접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정부가 잠시 후에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욱 기자. 네, 저는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열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협상은 오전 8시 10분부터 조금 전인 오후 4시 10분 정도까지 8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당초 오후 3시 반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금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명희 FTA 교섭관은 이곳을 빠져나가면서 개정 여부와 일정을 포함해 오늘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고,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30분간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공동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이유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모두 FTA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이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한 업계는 한미 FTA 개정으로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FTA 협정 개정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본부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회의 결과를 잠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재판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청권 추첨을 했는데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과 교복 차림의 학생,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와 삼성 해고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방청 추첨을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보기 위해 방청권 추첨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입장이 시작됐지만 이른 새벽부터 줄은 길게 늘어섰고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6시에 한번 와서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서 보려고 나온 거예요. 매일 이렇게 생기는 기회도 아닐 뿐더러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선 15.1대1의 경쟁을 뚫어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방청권 경쟁률인 7.1대1의 2배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입니다. 당첨된 소감은 기쁘지만 사실 그런 재판을 들어가서 본다는 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주요 사건 재판은 생중계가 가능해진 만큼 안방에서 TV를 통해 재판을 직접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당일 오전까지 같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는 만큼 생중계는 물리적으로 힘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수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자 30명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검찰은 수사 의뢰된 이들이 민간인이지만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공소시효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공공형사수사부로 배당하며 검사 10여 명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주무부서를 공공형사수사부로 정하며 대외적으로 특별수사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지만 공안 2부 등 다른 부서가 수사에 참여하고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투입돼 사실상 특별수사팀의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첫날 검찰은 수사 의뢰된 외곽팀 팀장 김모 씨 등 30명에 대한 국정원 조사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민간인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 등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적극 정치 개입에 나섰다면 국정원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18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수사팀의 판단은 다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사람과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공소시효는 중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공범인 민간인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팀장 간의 공모관계 입증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9년 뒤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의 수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제치고 가장 많아집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는 경기와 인천, 충남 등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가구 수가 늘지만 대부분이 1, 2인 가구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작년 기준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부부와 자녀 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유형이 가장 많지만 오는 2026년에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지는 겁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 2045년에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가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맥주가 와인과 양주를 제치고 수입술의 대표 주자로 올라섰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맥주 수입액은 1억 4,39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 이상 급증하며 사상 처음 주류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입 맥주 1위는 일본산이 차지했으며 칭따오 등을 앞세운 중국산이 2위, 독일산은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벨기에산과 아일랜드산이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상담원, 갖은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진상 고객의 전화를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콜센터가 늘고 있습니다. 막말 전화도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상담센터.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이 날라옵니다. 본사 직원인데 너 상사 이름도 모르냐?
너 상대님도 몰라? 자제해달라고 하자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욕설하시면 상담 진행 어렵습니다. 너 내 가만 안 놔둬. 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상담 직원 중 8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고 이 중 74%는 그냥 참고 넘겨야 했습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는 고객에게는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이른바 끊을 권리를 도입하는 콜센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는 지난달부터 2회 경고 뒤에도 폭언이 지속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좋다는 매뉴얼을 도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2회 이상 욕설 진행하셔서 먼저 종료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료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담감, 불안함 이런 거에서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아요. 이마트도 고객 상담 거부 매뉴얼을 도입했고 현대카드는 지난해부터 진상 고객 전화는 상담사가 먼저 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막말 전화 끊기의 효과로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300여 건이었던 막말 전화가 올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뒷산에 사설 수목장 조성 공사가 진행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 중장비가 동원돼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노란 띠를 두른 나무를 중심으로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베어졌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수목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장 주변에는 수목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한 종교단체가 수목장을 조성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주민 동의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쪽에 뭐 길이 난다 해서 길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소나무 집여놓고 난리를 쳐놔가지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목장까지는 불과 200여 미터. 학부모들은 수목장 개장 후 이어질 장례 행렬을 걱정합니다. 그 산은 교과에도 나오는 산입니다. 그 산에 수목장이 들어선다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를. 주민들은 국유림이 수목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등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화성시는 반박합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려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수원 국유림 사무소가 소송해서 지는 바람에 그 진입로를 사용하게. 최근 수목장이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으로 권장되면서 수목장 조성과 관련한 마찰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